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물리화학 실험을 진행하게 된 송동훈 선생님입니다. 송동훈 선생님은 장서연 선생님과 임노근 선생님과 함께 이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목차는 총 4가지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동기 유발 및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실험에 활용될 물리화학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마지막에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네, 먼저 동기유발 및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라면 혹시 다 드셔보셨나요? 네, 선생님도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라면을 끓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끓는 물에 스프를 넣고 바로 면을 넣는 것과 물이 끓기 전에 스프를 넣고 끓여야지 라면이 더 맛있다 라는 그런 속설이 있죠. 이 두 속설 중에 맞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끓이면 더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선생님도 아직 말하면 재미가 없겠죠? 오늘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라면을 끓여야 더 맛있게 라면을 끓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진행해 볼까요? 오늘의 선생님의 학습 목표는 총 3가지예요. 다 같이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은 끓는 점 오름 실험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끓는 점 오름 실험을 할 건데, 포도당 용액을 만들어서 끓는 점을 측정하는 데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두이노 장비를 사용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아두이노 장비를 새롭게 보는 거죠. 아두이노 장비를 접하고 앞으로 아두이노가 사용될 분야를 예상해보는 목표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저희가 끓는 점 오름을 이론을 통해서 배웠을 텐데, 이렇게 이론을 통해서 배운 것과 실제 실험을 해봄으로써 실제 측정값과 이론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총 3가지의 목표를 오늘 수업의 목표로 정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실험에 진행될 물리학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실험은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할게요. 다 같이 정의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정의는 같은 온도에서 정의는 같은 온도에서 비활성 음질이 용해된 용액을 끓는 점이 중요하겠죠? 순수한 용매보다 높아진다 라는 게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해요. 그때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과 용액의 끓는 점의 차이를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해요. 이렇게 읽으면 사실 잘 모르겠죠? 뭐 용매도 나오고 용액도 나오고 뭐 어려운 단어 많이 나왔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순수한 용액, 즉 우리가 가장 순수한 용액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물이 있겠죠? 물을 끓였을 때 총 몇 도에서 끓죠? 네, 저희는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순수한 물이 아닌 다른 게 혼합되어 있을 때 이 용액을 몇 도에서 끓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더 높아진 온도에서 끓었다라고 해요. 그런 끓은 온도의 차이점을 우리는 끓는 점 오름이다 라고 했고, 정의는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 설명을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런 끓는 점 온도 오름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끓는 점 오름은 용질의 종류와 관계가 없으며 어떤 거와 관계가 있냐? 몰랄 농도의 관계가 있다 라고 하죠. 몰랄 농도로 해서 조금 어려워 보이겠지만 농도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끓는 점 오름 같은 경우에는 총 2가지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른쪽 밑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처음에 용액 그 자체에 끓는 점을 해서, 그리고 순수한 물이 끓는 점을 빼주게 되면 얼마만큼 끓었는지 끓는 점 오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끓는 점 오름을 이제 이론값으로 한번 확인해 볼 때에는 아까 뭐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의 하나의 상수를 곱해준 값이 끓는 점 오름이다 라고 우리가 이론값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실험을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잠시만요. 다음은 실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시약 및 실험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약으로는 오늘은 포도당이라는 시약을 사용할 거고요. 실험 도구로는 100ml 메스 실린더, 핫플레이트, 피펫, 전자저울, 비커, 아두이노라는 장치를 사용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대체 아두이노가 뭐예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이따가 선생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두이노는 온도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시약에는 포도당이라고 해서 글루코스라는 화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늘 실험에서는 포도당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알아두고 가야 될 거는 선생님이 미리 말을 해줄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용액이 있는데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거는 용액 속에 이런 입자들이 끓는 점이라는 건 입자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겠죠?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끓는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끓는 점 오름이 대체 왜 생기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입자들이 순수하게 있을 텐데 이 입자들 사이로 다른 놈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놈들이 들어있으면 원래 빨간색이 끓어오르는데 좀 더 힘들까요? 아니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편하게 올라갈 수 없겠죠? 끓는 놈 올라가다가 여기 막혔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끓는 온도가 좀 더 높은 곳에서 이제 얘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 오늘 시약을 왜 포도당을 썼냐면 포도당은 물에 들어가도 포도당이라는 놈이 하나로만 존재를 해요. 물에 들어갔을 때 입자가 두 개로 갈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지가 않아요. 선생님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든 물에 들어가면 그냥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우리 소금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면 뭘로 변하죠? 이온으로 변하겠죠, 이온. 맞나요? 네, 이온으로 변하겠죠. 이온으로 변해서 얘네가 이제 입자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하게 측정을 할 때에는 물속에서도 입자수가 변하지 않는 포도당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차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죠? 하지만 괜찮아요. 선생님도 어려웠으니까.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의 아두이노 장치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해 볼 건데 보통 온도는 온도계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쵸? 근데 오늘은 아두이노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아두이노 장치를 이용해 볼 건데 아두이노가 뭐냐? 라고 하면 그냥 뭐든지 어떤 장비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해요. 온도계 사실 쉽잖아요. 그냥 온도를 이렇게 담갔다가 슉 빼면 담그면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아두이노 장치를 굳이 왜 사용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른 실험을 진행할 때 온도계 같은 편한 장비가 없어요. 이를테면 대기압을 측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장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아두이노 장치를 써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선생님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이걸 첫 점차 사용하다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었을 때 아두이노 장비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선생님 소개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이용할 아두이노 장치는 온도 센서예요. 온도 센서. 온도 센서니까 온도 센서 어려운데? 아닙니다. 뭐겠어요? 바로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여러분들이 온도계 대용으로 아두이노라는 걸 한번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55도에서 125도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실험할 딱 그 구간에 맞춰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장비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네, 아두이노 장비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회로 자체는 선생님이 실험 과정 내에서 이미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는 회로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구나, 나중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라고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실험 내용,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을 했었죠? 어떻게 끓는 점 오름을 이론값으로 먼저 확인하자면 뭐에 비례한다고 나왔었죠? 이론값으로 확인한다면 몰락농도라는 이 값에 비례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농도가 높아질수록 끓는 점 오름 값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농도를 점점 진하게 증가시켰을 때의 끓는 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농도가 점점 올라갔을 때 끓는 점이 높아졌다면 실험값과 이론값이 일치한 결과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 과정은 어떻게 되냐? 각각의 몰랄 농도를 맞춘 각각의 용액을 만들어냅니다. 0.2, 0.4, 0.6, 0.8, 1 몰랄 농도까지 선생님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용액에 온도계를 담가서 저희는 이 온도를 측정하도록 할 거예요. 이때 이 온도계는 대신 뭘로 잘못 눌렀 온도계는 대신 뭘로 사용할 거냐? 여기에 있는 온도계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두이노로 대체될 거예요. 알겠죠? 이걸 유의해서 선생님의 동영상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끓는 점 오름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먼저 실험한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하도록 할게요. 실험 동영상 잘 보고 왔나요? 사실 이 실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먼저 봐야지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하는 거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재밌게 수업을 구성을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먼저 동영상에서 나왔던 실험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고 그러한 실험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왔어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왔을 때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그래프가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이 가로를 뭐라 하죠? X축이라고 하죠? 이 X축에
포도당 용액의 몰랄 농도, 그러니까 농도가 증가했을 때에 끓는 점이 오르는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X축에 먼저 뒀어요. 그랬을 때 Y축, 뭐가 변한다고요? 농도가 변하면 뭐가 올라요? 네, 끓는 점이 오르겠죠. 끓는 점이 온도를 Y축에 두고 각각의 곳에 선생님이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 점들을 실험 결과를 읽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농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끓는 점도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이건 뭐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만큼 올라가는 거랑 요만큼 올라가는 거랑 뭐가 더 올랐죠? 오른쪽 게 당연히 더 올랐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용액이 끓는 점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거죠.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이라는 이론값과 어떻게 된다고 확인할 수 있죠? 이론값과 일치한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심화 과정으로 나아간다면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좀 더 심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끓는 점 오름을 사용했을 때 포도당 용액을 쓴 이유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 끓는다라는 거는 이 입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날아가는 건데 각각의 입자가 날아가는데 포도당 용액이 아닌 다른 전해질 용액을 쓰게 되면 전해질이라는 건 뭐냐? 물속에 들어왔을 때 입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이런 입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실험값이 만약 한 개를 넣었을 때 입자 수가 2개가 생겼다. 그러면 방해하는 애들이 둘로 늘었죠. 그러면 실험 결과값이 어떻게 됐어요? 두 배씩 증폭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라고 확인해서 실험을 설계할 때 포도당 용액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선생님 보니까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려면, 선생님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와는 많이 다른데요? 라고 확인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칭찬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요렇게로 살짝 계단처럼 되어 있네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좀 심한 내용인데, 끓는 점 오름이라는 것은 묽은 용액 내에서 성립한다고 해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의문을 갖는다면 묽은 용액 내에서의 끓는 점 오름이 성립하기 때문에 묽은 용액이 되지 않은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명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자 여기까지를 묽은 용액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이후에는 묽은 용액이 아니라 진한 농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1차로 이렇게 그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실험을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 해결해야 될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끓는 점 오름 실험을 측정하고, 두 번째는 아두이노 장비를 사용해보고, 세 번째는 실험값과 이력값을 비교해본다 라고 했었죠. 먼저 첫 번째부터 달성했는지 확인해볼게요. 오늘 실험에서 끓는 점 오름을 측정을 했나요? 네, 잘 들리네요. 두 번째로 아두이노 장비를 해서 여러분들 사용했나요? 네, 잘 들리네. 사용해봤죠? 온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아두이노 장비를 사용했죠? 마지막 세 번째,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해봤나요? 네, 선생님과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실험값과 이론값이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모두 오늘 실험의 목표를 잘 달성을 했네요. 자, 그래서 끓는 점 오름도 측정하고 실험값과 이론값도 비교하고 아두이노 장비도 사용해보았다라고 오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질문한 게 있었죠. 아니 선생님 대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끓는 다음에 끓는 물에 스프를 넣는다 아니면 스프를 넣고 끓여야지 더 맛있다. 이게 답이 뭔가요 선생님? 답을 알려주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써놓고 도망가는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유발했으면 답도 줍니다. 자, 끓는 물에 스프를 넣어야지 더 맛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스프를 넣고 끓이는 게 더 맛있을까요? 당연히 스프를 넣고 끓이는 게 조금 더 맛있어요. 왜 그러냐? 면이 맛있게 되려면 빠르게 익어야 되는 게 목표예요. 빠르게 익을수록 쫄깃쫄깃한 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물에서는 보통 몇 도씨에 끓일까요? 100도씨에서 끓게 되겠죠. 그럼 면이 100도씨에서 익기 시작하는 건데 스프를 넣고 끓이게 되면 끓는 점 오름 때문에 102도씨, 104도씨에서 면이 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면이 더 빨리 익을까요? 네, 당연히 스프를 넣고 끓이게 되면 더 빨리 익겠죠. 하지만 이런 4도씨 차이로는 여러분의 맛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냥 라면 넣고 김치에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끓는 점 모름이 아닌 다른 과학 용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해요.